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보게 되면, 거기 385페이지. 부탁께서 이제 기래 과정의 이제 단계를 설정한 이유들 중 하나는 너무 큰 문제라서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가는 과정들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만약 유신견이다면 이걸 직접 공격하기는 너무 덩어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포괄적이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단계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 공격 대상을 세분화시키고,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 그런 내용도 또 있고, 그 다음에 387페이지에 보면, 거기 출침 부분에 보면요. 몸에 있는 거친 에너지에 집중하는 대신에 같은 장소에 있는 미묘한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몸 전체를 인식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몸 전체가 이제 다는 인식이 안 되고 한 50% 된다. 그럴 때 이제 주로 움직임을 가지고 하기가 편하니까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움직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움직임은 편하긴 한데 이 움직이는 에너지 말고 이렇게 약간 움직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고여있는 에너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 더 이렇게 고요함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요한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 그 뒤에 보면 당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피부에 대한 상을 없애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피부가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이고, 실제 우리가 이 피부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거 있죠. 즉 지수화풍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부분적이에요. 사실 이 띄엄띄엄 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인식이 안 됩니다. 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떤 상을 가지고 있냐면 내 몸에 대한 내 상이 이렇게 딱, 내 몸은 이렇게 딱 돼 있다고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걸 없애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다음에 피부에는 이제 빈 구멍이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이제 어떤 그 생각을 명심을 하고 있으라. 염두에 두고 있으라라는 뜻이죠. 이 과학적인 근거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피부 원자들은 대부분 빈 공간입니다. 이제 그런 상을 명심하고 있으면 과다한 에너지도 잘 퍼져나가고, 이게 나중에 어떤 그 공간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즉 마음 관찰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첫 발걸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니사노 스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선정을 얻기 전이라 하더라도, 즉 또는 선정 이후에 초선부터 사선 이 중간이라 하더라도, 선정 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공간에 대한 집중을 한번 집중을 시도해 보라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시도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이 몸의 표면 있죠. 주변 바로 몸 바깥쪽, 이걸 한번 인식해 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인식해 보라,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대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이미지 있죠.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을 거라라고 하는 이미지, 이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려라.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없애는데 이제 좋은 어떤 지식이 있는데, 과학적 지식이 실제 보니까 공간이 훨씬 많더라. 공간이 99.9%예요. 99.99999%가 공간입니다. 그냥 빈 공간이에요. 실제 우리 몸도 보면. 그 지구 전체의 이제 모든 이제 원자, 전자의 빈 공간을 없애버리면 사과 하나 크기보다 작다 그랬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지식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피부에 대한 상 있죠. 산냐, 이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보면 몸의 모든 것이 잘 연결되어 있어. 호흡 에너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오래 함께 해라. 그리고 이제, 예, 그 알아차림의 범위를 넓게 열어둔 채 유지하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몰입 선정하고 다른 거예요. 예, 몰입 선정은 계속 한 지점으로 이렇게 계속 조여갑니다. 이렇게. 계속 조여가는데, 타니자로 스님, 아자니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법은 이렇게 퍼뜨려요. 계속 전체적으로 한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퍼뜨립니다. 편안함이 일어나면 몸 전체로 퍼뜨리고, 지수화풍의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도 퍼뜨리고, 호흡 에너지도 퍼뜨리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몰입 상태가 아니라 이 퍼뜨리는 형태예요. 즉 이제 이게 깨어있는 집중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선정이고,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작용이 그 선정 속에서도 사띠와 삼빠자냐와 아타피,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세 가지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중요하고요. 다음 그 밑에 보게 되면 줄진 부분에 당신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필요가 없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 선정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이게 이제 바로 부탁해서 말씀하신 몸의 쌍카라를 고요히 한다라는 의미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고, 그다음 그 뒤에 보면 뒷페이지에 지금 이때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게 이제 마음 관찰이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수행의 어떤 그 수행만의 종착역은 마음 관찰입니다. 우리가 실제 가기 위한 종착역은 이제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지만, 예, 수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즉 마음 관찰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 뒤에 보면 이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있고, 즉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아잔차 스님 책에 보면 표현들이 좀 나오죠.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어떤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 다음 이제 3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 거기 밑에 줄친 부분부터 보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산야 있죠, 산야의 힘을 배우는 것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산야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당신은 꾸준히 당신의 상을 조정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공간을 인식할 때 거기 나오죠. 공간에 대한 상, 다시 말해서 당신은 몸에 있는 모든 원자들 사이에 있는 많은 빈 공간과 피부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상을 유지하는 능력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점점 현실화된다는 거, 실제로 즉 공간을 대상화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공간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음이죠, 마음. 그 인식이 있고 인식에 대한 자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세요. 즉 마음 관찰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 관찰을 하세요. 이렇게.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이것은 마음 관찰에 대한 표현으로 보인다. 마음의 특성은 아는 것이다. 마음의 특성을 아는 것은 삼파자냐다. 즉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밑에 써뒀으니까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39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예. 자꾸 이제 벗겨내는 거죠. 하나씩 벗겨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심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괴로움의 진짜 원인을 볼 때까지. 그죠? 근데 그걸 봐야지 우리가 그거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잔판 스님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왜 자꾸 이제 보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봐야지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보지 않는다면, 즉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직접 보질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 있죠.
우리가 딴하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의 괴로운 원인, 이 원인을 직접 봐야 돼요. 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도를. 처음에 힘들겠지만 이제 이걸 보고 원인을 자꾸 보고 우리가 이제 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죠. 처음에 어렵지만 자꾸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봐야 된다. 그죠? 5단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 줄침불에 보게 되면 다시 말해 당신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하나 분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음이 이와 같이 차분해질 때 당신은 이런 층을 벗겨냅니다. 계속. 그리고 벗겨내는 과정에서 마음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조작하는지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이때 조작은 쌍카라를 얘기를 해요. 쌍카라를 결국 보는 것이다. 아주 더 나중에 더 미세한 아주 작은 것들, 아누사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 오염원들 있죠. 괴로움의 원인들, 이것도 나중에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거를 보고 놓아버리고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또 보고 놓아버리고 최종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놓아버리는 시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봐야 됩니다. 본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뭐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지혜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담마아이라고 지혜의 눈. 이걸로 보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은 이걸 보게 되면 직접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보고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정을 닦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요하고 평정한 이걸 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밑에 이제 거기 보면 그것이 바로 만호와 지타가 이런 것들 중 일부를 놓아버릴 준비가 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호가 그동안 또 지타도 있고, 만호가 그동안 이제 책에서나 법문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데,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놓아버려야 돼요. 이것도. 지타가 어떤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여러 가지, 뭐 선정이라면 선정. 이런 것들도 놓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도 결국은 다 놓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줄침 부분, 빨간 줄침 부분에 보면, 마찬가지로 당신의 민감함이 더욱 정교해지면 자꾸 마음에 민감해지는 거죠. 마음 작용에. 당신은 마음속에 작고 미묘한 것들조차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거는 정말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밑에 행복이 딱 숨어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놓아버리게 되겠죠. 그런 이제 것들도 알게 되고, 그 밑에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그런 내용. 출침 부분에 보면 당신이 아빠마다는 머물기에 정말 편안해 보일지라 하더라도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당신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죠? 위험은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위험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아빠마다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아직은 위험이 좀 더 있어. 이렇게. 조금 더 행복한 것으로 가야 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추기죠. 부탁께서는 더 좋은 진정한 심재, 그죠? 진정한 어떤 핵심적인 거, 본질적인 행복이 있다. 조건 없는 행복.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밑에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 단계에 따라가다 보면 이게 조금씩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방식에서 진정으로 정교해지는 모습에 기뻐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제 기뻐하는 거 이거 이렇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수행을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떤 현상을 이정표로 삼으려고 그래요. 현상을 어떤 수행의 이정표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 현상보다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발전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웃기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답변을 들어야지 지따의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지따의 상태를. 만호는 지따의 상태를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을 해야만 지따가 올바른 답변을 하게 되겠죠. 만호가 뭐 질문은 엉터리로 했는데 답변이 좋을 것이다, 이거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지혜를 얻어간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좌선이나 이것만 열심히 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어떤 지혜가 한꺼번에, 그죠? 호박이 능굴지에 떨어지듯이 이렇게 다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씩 구살라 단마를 쌓고 좋은 자질들을 자꾸 개발하고 조금씩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함께 익혀 나가야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